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 너머 신비의 장막 뒤에 가려진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한 사람의 놀라운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캐나다 출신의 한 10대 소년이 초등학교 6학년 학력만을 가진 채 로스앤젤레스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그는 당대 최고의 유명 인사들을 제자로 거느린 세계적인 오컬트 학자이자 신비주의 철학의 거장으로 변모합니다. 그의 이름은 멜리 파머홀. 오늘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미스터리의 대가 멜리 파머홀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1990년 어느 뜨거운 여름밤 한 통의 기묘한 전화로 시작됩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자였던 루이스 사하고는 정체불명의 제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방금 세상을 떠났으니 빨리 보고 기사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날 밤까지 사하곤 기자는 멜리 파머 홀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편집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뒤 신문사의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엄청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192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LA 타임스에 실린 멜리 홀에 관한 기사가 수백 건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 기사들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 2차 세계대전의 발발 등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의 견해와 예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논평하는 시대의 지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이토록 영향력 있던 인물이 대중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잊혀졌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닌 끔찍한 살인 사건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고대의 비밀을 탐구했던 현자는 정작 자기 자신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미스터리를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하곤 기자는 멜리 홀의 삶 전체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멜리 파머홀은 1901년 3월 18일 캐나다 온타리오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치과의사였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그의 어머니 역시 갓난아기였던 그를 외할머니에게 맡긴 채 알래스카의 금광지대에서 카이로프랙터로 새로운 경력을 쌓기 위해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멜리 홀은 정처 없이 떠도는 외할머니 손에서 18세가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정규 교육이라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지만 어린 시절 그의 삶에는 이미 기묘한 편린들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당대 최고의 마술사였던 해리 후디니를 만나 인도의 밧줄 트릭의 진위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어린 소년이 세기의 마술사와 초자연 현상에 대해 논쟁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소년은 의지할 곳 없이 남부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수년 만에 재회하게 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도착한 1920년대 초의 남부 캘리포니아는 그야말로 새로운 가나안, 즉 약속의 땅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항공기 제작자, 조선업자, 그리고 막 꽃피우기 시작한 할리우드 영화 산업과 사방에 솟아난 석유 시추공들. 이곳은 희망과 기회로 폭발하는 역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1960년대와 70년대 성공을 꿈꾸며 서울로 향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열망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있던 거구의 청년 멜리 홀은 어느 날 산타모니카 부둣가를 산책하다 한 가게의 쇼윈도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곳은 골상악 가게였습니다. 골상악이란 두개골의 형태로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읽어낸다고 주장하는 당시 유행하던 일종의 유사과학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가게 안으로 들어간 그는 남북전쟁 시대의 의사 출신이자 형이상학자인 시드니 브론슨이라는 작은 체구의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멜리 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키가 180cm가 훌쩍 넘는 아보카도 같은 체형의 거구 청년과 금발의 긴 머리를 한 작은 노인.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은 곧 멜리 홀의 인생에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친구이자 스승과 제자가 되었습니다. 브론슨은 젊은 홀에게 고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비교미자 가르침, 히말라야 산맥에 은거하며 인류를 이끈다는 위대한 백색 형제단을 주창한 신지학의 창시자 마담 블라바츠키, 그리고 중세의 신비주의자 파라켈수스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비밀스러운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놀라운 점은 멜리 홀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 브론슨은 어느 날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네는 배우는 속도가 정말 빠르군. 내가 근처 은행 2층에서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자네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자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걸세. 그렇게 멜리 홀은 은행 2층의 작은 방, 불과 몇 명의 노인이 전부인 청중 앞에서 생애 첫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환생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벌어들인 기부금은 고작 1달러 65센트였고 두 사람은 나중에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성공적인 데뷔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젊은 청년의 이야기에 모두가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언고나 물 한 모금 없이 마치 청중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두루마리를 펼쳐 읽는 것처럼 90분 동안 고대의 종교, 철학, 의식, 비유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사진 같은 완벽한 기억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마치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직접 지식을 전달받는, 즉 채널링을 하고 있다는 환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멜리 홀이 도착한 로스앤젤레스는 단순히 경제적 기회의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탐구자들의 용광로였습니다. 프리메이슨, 장미십자회, 신지학회 등 기존의 종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유사상가들이 미국 전역에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눈, 비, 토네이도, 허리케인도 없는 완벽한 기후와 끝없이 펼쳐진 평원은 마치 이곳이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상의 낙원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멜리 홀은 완벽한 시기에 완벽한 장소에 나타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자유사상가들이 모이는 한 교회의 신도였는데 어느 날 목사가 교회를 떠나자 사람들은 온갖 신비로운 지식에 해박한 이 20살의 청년에게 목사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마담 블라바츠키는 대체 누구인가? 점성술을 통해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홀은 LA 도서관에 틀어박혀 관련된 모든 책을 독파한 뒤 다음 일요일 강단에 서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는 청중이 원하는 지식을 정확히 제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교회 신도 중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부유한 석유 재벌 가문의 상속녀인 캐롤린 로이드와 그녀의 딸 에스텔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캐롤린은 홀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당신은 평생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오. 그녀는 자신이 받는 석유 로열티의 일부를 홀이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유언장에 명시했고 이 막대한 자금은 그가 전 세계를 여행하며 희귀한 고서들을 수집해 자신만의 거대한 도서관을 짓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멜리 홀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전생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면 그는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올리브숲에서 열렸던 플라톤의 강의에서 말이죠. 당신은 그때 제 동료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화술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었고 순식간에 그를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그의 주변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양인 최초의 할리우드 스타였던 애나 메이웡, 그리고 영화 드라큘라로 전설이 된 배우 벨라 루고시와 같은 인물들이 그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와 같은 거대 영화사부터 정치인들까지 모두가 멜리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의 지혜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력에 버림받은 소녀는 이렇게 자신의 천재적인 기억력과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감각을 무기 삼아 로스앤젤레스라는 거대한 무대의 중심에 서서 신비주의의 대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초자연적인 힘을 얻는 여정에 함께하자고 손짓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돈키호테처럼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서 춤을 추는 듯했지만 수많은 이들이 기꺼이 그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정점을 향해 가던 그의 삶 뒤편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명성과 부우, 그리고 금지된 지식의 탐구가 한 인간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잊혀진 천재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역사 속에 숨겨진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멜리 파머홀의 삶에 드리워진 비극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